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아직 경제위기 시작도 안 했어요. 서민들 상당수가 빚쟁이라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경제위기가 시작 안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갈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올해를 들여다보자면 아직 제대로 시작했다 보기 힘들어요. 그냥 워밍업. 네, 올해는 워밍업이고 아마 내년부터 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벌써부터 힘들어요. 벌써부터 못 살겠다,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살기 힘든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왜 벌써부터 겁먹고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아졌을 경우에를 생각을 해서 미리 좀 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비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특히 서민들이. 왜 서민들이 대비가 안 되어 있냐면 그냥 이제 근시안적으로 그냥 멀리 안 보고 그냥 당장 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돈이 없어요. 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버티기 힘들다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정말 돈 많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목도 마련했고 일정 이상의 수입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고 하잖아. 예, 뭐 제일시장의 자영업자들 장사 안 된다, 매출 줄었다, 손님이 줄고 있다, 뭐 월세가 밀리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더 힘들 거야. 직장인보다 더 힘든 게 지금 자영업자예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빚이 있습니다. 그 힘들다고 하는 분들은 다 빚이 있어. 여러분 은행 안 가봤죠? 최근에 은행 가면 한쪽 창구에 줄이 장난 아니에요. 그 줄 서 있는 분들 대부분 대출 연장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아니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러면 금전적 여유가 있기보다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자영업자 중에서 특히. 서민들 전부가 빚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출 받으신 분이 좀 많죠,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모아놓은 돈 없는 사람도 많지만 대출금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대출금 있는 사람들. 요즘 대출 연장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행도 대출 연장 아니지. 왜냐?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을 거 알기 때문에. 은행도 바보가 아닌 게, 은행은 상식적으로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은 대출해주지. 어중이 떠중이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은행도 요즘에 왜 대출 연장 안 해주냐면요. 간단합니다. 지금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섣불리 아무한테 대출을 해줄 수 없어요. 그 예전 같으면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안 해준다는 거죠. 왜냐? 그 전에 돈을 빌려가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대출 연체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대출 받은 사람이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거예요. 계속 연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과거에 영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끌에 집 사신 분들이 지금 올해부터 빚 갚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영끌 하신 분들 또는 이제 비투 하신 분들 또는 그 자영업 대출 받으신 분들이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어요.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못 받고 있잖아.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추가 연장시켜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도 아는 거죠. 요즘에 금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못 갚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럼 어떡합니까? 안 해주는 거죠, 이게. 대출 연장을 받는 건데 왜 받을까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면 안 받겠죠. 대출이 제때 받겠죠.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 연장 받으려 하겠죠.
아마 지금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진짜. 근데 올해보다 개인적으로 내년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위기를 타파하려면 거기에 따른 대비가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스타 좋아하시죠, 스타? 스타 싫어하는 사람 없죠? 스타도 제가 비유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스타에 보면 날빌 있죠, 날빌. 예. 그 무한이면도 날빌이 있잖아. 종종마다. 저도 사도론이 있어요. 근데 사도론을 알고 막으면 막을 수 있죠. 근데 모르고 막으면 어떡합니까? 못 막죠, 이게. 스타는 정보가 중요하죠. 상대방이 뭔가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걸 내가 간판에서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지만 모르고 있으면 당해요. 날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뭐 테란데 적을 하는데 적 오버로드로 이제 정찰을 가는데 보통 오버로드 하나 띄우고 오버로드가 안 나는 위치는 드론으로 정찰을 갑니다. 이 정배죠. 그래서 드론으로 정찰을 가보니까 본진이 있어야 될 배럭스가 없어요. 테란이 배럭을 안 지었을 리가 없는데 그건 뭐예요? 센터에 배럭을 지었다는 얘기죠. 어딘가에 안 보이는데. 그럼 뭐예요? 아, 8배럭 벙커구나.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론이 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가지고 벙커를 못 짓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스프링부 다 지어질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거 많이 봤죠? 프로게이머들. 예전에 그거 기억날 거야.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3연봉이 나시죠? 3연봉. 예전에 그 임양 홍진호 2005년 에버스타 리그 온게임네 4강전 저 라이브를 봤었거든요. 그거를. 예. 정확히 한 35분에서 다 끝났어요. 1차전, 2차전, 3차전. 예. 8시 되기 전에 끝났어. 그 7시에 했을 거야 아마. 예.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왜 홍준호가 왜 넘어갔냐면요. 그런 라이브를 연습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막으려면요. 지금 막는 사람들이 많아. 프로게이머들. 파이법이 나오다 보니까. 스타가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날빌이 나오면 파이법이 무조건 생깁니다. 어떤 운영이 생기면 그 운영으로 재미를 보잖아. 그럼 파이법이 생겨.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빌드는 없어요. 절대 막 필승 이런 전략은 없어. 무조건 파이법이 생겨. 리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빌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못 맞는 거야. 그 막으려면요. 정찰 가잖아요. 벼락이 앞에 있어요. 본진에 벼락이 없어. 그러면 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냐. 아, 벼락스 본진이 아니라 딴 데 지었다. 어디 가까운 데 지었다. 그럼 드론이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와가지고 드론이 이제 마진을 에어싸야 돼. 예. 마진 안 보일 때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그리고 벙커를 지을 때 벙커를 못 짓게 해야 됩니다. 벙커를 이미 지었다. 짓는데 시간 걸릴까? SCV가 왔다 갔다 하면 지을 때 그때 SCV 공격해서 짓는 거 방해해야 돼. 그러면서 저울림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야 막을 수 있어요. 그 막으면 저가 이기는 거야. 날빌이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도 그 저그 전략 중에 땡이르가 있죠. 땡이르라. 땡이르 아십니까? 그러니까 빠른 히드라 빌드. 보통 토스전에 많이 쓰는데 토스가 이제 더블랙 하잖아. 더블랙 하면 이제 본진 앞에 포지하고 이제 게이트웨이로 심시티를 합니다. 예. 저글링 통과할 수 없도록. 이제 그런 걸 한 번에 뚫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떼기르다인데 그것도 정찰되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정찰 안 되잖아. 그럼 캐논 안 줘. 캐논 안 준 상태에서 히드라가 이제 한 번에 막 밀고 들어와서 하나씩 깨부수면 밀리는 거야. 그런 전략 있죠, 여러분. 스타 좋아하시는 분 없나? 스타 좋아하시는 분 다 아는 전략인데. 그러니까 뭐 스타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스타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막으려면 위기라는 게 직감이 되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위기라는 게 안 무서워, 여러분. 네. 모든 사람이 지금 뭐 경제 안 좋다고 해서 다 힘들고 다 어렵고 이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 힘든 거 있지만 그렇다고 멘탈이 상하거나 어렵진 않아. 아, 앞으로 좀 힘들겠거나 괜찮아. 난 준비돼 있고 뭐 딱히 힘든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러시 오는데
거기에 따른 방어 준비 태세가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리겠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 상당수가 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위기를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솔직히 말할게요. 빚이 있으면 안 돼요. 빚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빚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누가 힘들겠어, 앞으로? 앞으로 버티지 못하는 사람 누가 생길까?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영끌, 비투. 그리고 자영업 대출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힘들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 못한 분들. 그분들 힘들겠죠. 경기가 안 좋아도 내 직장 안정적이고 뭐 내 기술 있으면 나이 먹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기술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죠. 누가 힘들겠어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빠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랫동안 노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들 거야. 지금 장기 백수가 많다고 하잖아. 아마 그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놀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오래는 멘탈이 약해집니다. 보통 나이 먹고 놀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네. 마땅히 없어, 여러분. 오래 놀면요, 멘탈이 강해지지 않으면 약해져요. 약해진단 말이야. 근데 약해진 상태에 현장 나가서 적응할 수 있냐고.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또 소신발언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논 사람 중에서 집이 잘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답게 보면 이제 장기 백수분들 많잖아요. 집 좋은 집 봤어요? 막 집에 막 60평짜리 아파트야. 그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집 복층 빌라야.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계단 올라가서 막 넓은 거실 있고 테라스 있고 그런 집에 사는데 저는 5년째 놀았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오잖아. 보통 원룸, 반지하, 고시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은데 오래 노는 사람들.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안 되겠죠. 빚이 엄청 많다거나 아니면 나이 먹어서 버티기 힘든 그런 직업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 여유 자금이 없어서 부채가 많은 분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여행, 한탕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자기 그릇에 맞게 사세요. 내년부터 서로 돕고 사는 인간의 같은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약간 전초전이죠, 전초전. 약간 스포츠 치면 올해가 예선이면 축구를 치면 올해가 월드컵 예선이면 내년은 본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치면 올해가 아시아 예선이고 내년이 월드컵 본선이야. 그래 보니까 내년이 월드컵이 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맞네.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 원탑 아니더라도 월드컵 예선은 밥 먹듯이 나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선에선 칼탈락하죠. 물론 16강 강전이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고 웬만하면 따는 국가의 밥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축구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분명히 준비가 안 된 사람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되겠지. 사실 이게 잘 안 통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예. 생각해봐. 내가 빚이 한 1억 5천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좀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습니다, 이게. 예, 못 갚아요. 이제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분들은 일반 서민이 빚이 1억 있으면 거의 한 90% 가까이 못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대다수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 그분들은. 뭐, 회생 파산 신청하면서 이제 빚 못 갚는 서민들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생 파산이 뭐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이 빚을 갚기 힘드니까 국가의 돈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빚이 막 10억, 20억 이런 사람들보다 빚이 막 1억 5천, 1억 2천인데 개인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가지고 법에 이미 빌려가지고 뭐 회생이나 파산 신청, 원가 같은 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다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멘탈이 세지도 않고 근성이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짐을 짊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뭔가 기적 아니면 뭐 정신력 투지 같은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도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 사람이 막 위기에 몰리면 갑자기 힘이 강해지고 갑자기 막 초인종 능력 생기고 갑자기 막 일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근데 그게 다 책임질 수 있냐고요. 못 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내년이 안 좋은 게 뭐냐 분명히 일자 시장이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빚 갚기 힘들자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말하지 않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면 본업에다가 부업까지 하는 분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 안 좋은 게 뭐겠어요? 이 부업 시장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부업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레로션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배달. 배달 쪽 점점 안 좋아지잖아. 나아진 적이 없잖아. 이게. 점점 사람들 몰리고 배달코는 감사하고 이 안에서 경쟁이 펼쳐지니까 단가는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요즘 단가 불만 가지는 배달 라이더분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나중에 유입되는 그 신규 라이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배달의 장점이 단점이 뭐예요? 바로 진입장이 없다는 거야. 이게 장점이 단점이야. 왜냐? 앞으로 들어온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인 배달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노후 대비 안 돼 있잖아. 노인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달업 가는데 뭐 만 65세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법적으로 딱 해놨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이 80 먹은 어르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플 쓸 줄 알면. 할 수 있어.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 배달 쪽도 굉장히 판이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더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이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힘든 분들, 부채가 많은 분들. 예.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자면 서민들 부채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뭐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을 봐야죠. 내가 서민이고 내가 별로 살면서 큰 돈을 벌고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애초에 그런 빚을 만들면 안 돼. 근데 너무 큰 빚을 만든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처럼 막 그렇게 투지가 넘치고 갑자기 열심히 살고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젊은 사람들 기하게 자랐고 이렇게 곱게 자라다 보니까 뭐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 사람들 많잖아 이게. 물론 열심히 사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예전 IMF 세대하고 비교해봤을 때 멘탈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거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경제기 발생하고 뭐 나라 어려진다고 갑자기 나서가지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다 같이 극복합시다. 이런 말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합니다.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선다니까요, 이게. 결국 내가 힘든 거 내가 스스로 다 극복해야 돼, 이게. 이겨내야 돼. 근데 이게 쉽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을 크게 벌린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은 뭐 부자 되고 뭐 큰 돈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내 자리 고수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는 거. 내 일자리 지키는 거. 사소하는 거. 그리고 큰일 벌리지 않는 거.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뭐 직장 그만두고 뭐 가진 거 다 털고 그러지 않는 거. 쓸데없는 대출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스스미 같은 거 많이 줄이는 거. 예, 유행 같은 거 쫓지 마세요, 여러분. 내년부터 여행도 가지 마세요, 여행도. 웬만하면 가지 마. 여유가 정말 많지 않은 이상은 여행도 가지 마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밥 좀 해먹고. 예. 그래서 지금 연말인데, 뭐,
연말 분위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올해보다 더 힘들어지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 좀 더 올라가고 뭐 이자 사정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나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그리고 주변에 멘탈 안 좋은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고요. 네. 지금 멘탈 안 좋은 사람도 많잖아. 아마 내년 되면 더 안 좋을 거야, 더. 그러니까 지금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봐서 아시겠지. 멘탈 안 좋은 사람도 좀 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주변에 멘탈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래도 똑바로 살 거야.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 거야. 내가 누구한테 도움 안 되더라도 누구한테 민폐는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는데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만이 나도 누구한테 일조하고 누구한테 부담이 안 되고 내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긴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힘들지만 각자만의 기질로 각자만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 다 포기하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떻게 살 거냐 강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음,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예. 자꾸 한탄같도 빠지지 말고 한만같도 바라지 말고 예. 정석대로 삽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